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성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한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기아의 대형 SUV 전기차 EV9입니다. 자, EV9 키는 이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신형키예요. 못 보던 디자인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꽤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기아 로고도 이렇게 박혀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게 싸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키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고 버튼도 되게 많습니다. 자, 우선은 웰컴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잠갔다가 도어를 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쪽 와서 차가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오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세레머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무빙이 있진 않아요. 얘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아 EV9 전기차의 메인은 여기입니다. 실내에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요건 뭐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여기에 공조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터치 방식이고요. 뭐 열선을 킨다든지 뭐 바람 크기, 그 다음에 방향도 물론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싱크나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여기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쪽에 있었던 부분을 여기로 올려놨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하나를 연결하는데 상당히 길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컨트롤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온도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쪽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바람의 크기도 이쪽에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 바꿔주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이쪽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싱크를 잡아 놓으면 이쪽 하나 갖고도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공조기 패널이 이쪽으로 붙은 이 부분이 EV9에서 새롭게 선보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기아 브랜드에서 전반적으로 더 확대해서 적용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했어요. 잘했고, 대신 하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 계기판이고 공조기고 내비게이션 화면 있잖아요. 해상도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가 조금 떨어져요. 여기는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쪽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컬러긴 한데 약간 조금 어두운 흑백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기판이죠. 계기판은 예전에 EV6 때하고 디자인을 좀 바꿔줬어요. 이렇게 좀 바꿔준 부분은 있는데 거의 그 기반으로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항목들 나오겠죠. 이런 항목들 나올 수 있도록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계기판에 그래픽을 바꿀 수는 있는데 얘가 이렇게 뭐 샤라락 해갖고 바뀌는 건 아니고, 요즘 현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아날로그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어요. 모드 바꿀 때마다 이렇게 좀 변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고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이렇게 좀 약간의 디테일들이 변하는. 그리고 그 항목은 여기 보시면 셋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버튼이에요. 이렇게 눌러주면 버튼 기능 작용을 하는, 그래서 약간 히든 타입으로 숨겨놓은 버튼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클러스터, 여기 들어가면 클러스터 테마 선택,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대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바뀌고, 나는 싫어, 드라이브 모드 할 때마다 싫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게 고정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바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별로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동해 놓으시면 되고요. 난 싫어, 고정 페이지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요 부분들은 뭐 기존과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요즘 현대자동차 적용되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다른 전기차 관련 EV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충전소, 현재 배터리 가지고 몇 킬로 이동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 코나 저희가
전기차 먼저 보여드렸던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만약에 충전 목표 배터리 양 설정, 이게 뭐냐면 급속 충전하고 완속 충전 두 가지가 있어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0%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줄이면 70%입니다. 그러면 내가 급속 충전할 때 70% 충전이 되면 알아서 멈춰요. 그 퍼센트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완속 충전도 동일하겠죠. 내가 이걸 줄여 놓으면 80% 돼서 완속 충전이 멈춥니다. 그리고 100% 해놓으면 또 100% 됐을 때 멈추는. 그다음에 V12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나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관련해서 좀 전기차 특화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배터리, 차량 내 배터리를 이용해서 외부 전기 뺐을 수 있는 그 사용 한도를 얼마로 설정해 놓을지 이런 항목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보면 이게 뭐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전기차 운영하실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기능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그냥 다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하시는 게 유틸리티 모드 같은 경우에도 방금 그 VTL 설명해 드렸던 캠핑이나 그거 갔을 때 요걸 해 놓으시면 전기 사용을 최적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터리 효율성을 높여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스마트 회생 제동,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패들이 있죠. 내연기관에서는 이거를 단수를 바꾸는 패들 시프트 역할을 했다고 하면, 전기차는 이걸 회생 제동 에너지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나는 따로 뭐 하기가 싫어, 귀찮아, 뭐 1, 2, 3, 4 싫어 하시는 분들은 요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연동, 요거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의 경로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에 따라서 회생제동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뭐 만약에 뭐 과속 카메라가 있거나 제한된 속도, 그쪽에서 이제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걸어서 배터리 충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요런 모드들을 운전자가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항목들은 그 스마트 회생제동 에너지를 설정을 했을 때 감속을 어떻게 시킬지, 부드럽게 가져갈지, 보통으로 가져갈지, 강하게 가져갈지, 요거를 세팅을 해 놓으시면 돼요. 강하게 가져갈수록 배터리는 더 많이 충전되고요, 부드럽게 가져갈수록 배터리는 조금 충전됩니다. 그다음에 충전 음성 안내라는 건, 배터리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충전이 시작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 소리를 크게 할지, 중간으로 할지, 작게 할지, 끌지, 요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해서 항목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요쪽 항목에 마련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동은 돼요. 근데 뭐 태블릿처럼 편집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항목을 앞에다 끌어 쓰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동까지만. 그래서 요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하나 생긴 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반 내연기관에는 없는 버튼이죠. 요거 눌러주면 주변 전기차 충전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충전소, 그리고 완속인지 급속인지 이런 것까지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운영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뭐 필수기 때문에,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브랜드에선 현대, 기아, 요 부분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효율성 충전하는 이런 부분도 잘 마련되어 있고, 요게 이제 메인 페이지고, 이렇게 넘기시면 예전처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요걸 다 아이콘화 시켜놨습니다. 요 아이콘의 디테일은 좀 달라요, 현대랑. 대신 전체적인 포맷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정 들어가면 자동차 항목별로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나오고, 요거까지도 아이콘화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렸던 대로 만약 클러스터를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텍스트 나오는 건 기존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차량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운전자 보조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마지막에 있는 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요거를 해놓게 되고, 모터는 어떻게 세팅을 할지, 스티어링은 어떻게 세팅할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해놓으면 한 번에 설정해 놓은 드라이브 모드를 불러올 수 있는, 그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건 이제 그 내연기관으로 치면 가상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웅웅 했던 그거를 이제 전기차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소리를 강하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 약하게 할지, 끌지, 요거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 요거는 뭐 EV9 뿐만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기아나 현대차에 적용되는 건데, 이쪽에 붙어요. 예전에 룸밀러에 붙었잖아요. 이제는 여기 붙어서 하이패스 카드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 거는, 요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 내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그때 얼마를 사용했는지 여기에 이렇게 금액하고 잔여 금액들이 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용한 금액, 이달 사용한 금액까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여기 승하차 편이라는 거는
운전석 시트가 시동 끄고 내릴 때 운전자를 좀 더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시트를 빼주는데요. 그 빼주는 길이를 짧게 가져갈지 길게 가져갈지 사용을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이동을 해놓으면 운전석과 동일하게 그 시트를 빼줍니다. 그리고 핸들까지도 빼주니까요.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요건 뭐냐면요. 요거 이렇게 여기 비활성화입니다. 요거 활성화 시켜놓고 운전석 시트 만약에 이렇게 조절을 하면 어느 방향 조절하는지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요런 그래픽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낮이라 요렇게 들어오고요. 이쪽에 EV9. 그리고 이쪽에도 들어옵니다. 도어 포켓 쪽도 이쪽에 들어와요. 그리고 야간에 보거나 지하철장에서 보면 꽤 앰비언트 라이트가 꽤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고, 어쨌든 밝기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0으로 해놓으면 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최대로 해놓으면 밝기가 살아나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해놓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에코 하면 이렇게 그린톤 나오고, 노멀, 그 다음에 스포츠는 이렇게 빨간색, 마이 드라이브는 약간 퍼플 느낌 나는, 이렇게 해서 색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놓게 되면 원하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지고, 이걸 꺼놓게 되면 색상이 살아나요. 항목이 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듀얼 컬러라는 건 여기 하나 들어왔잖아요. 여긴 그린이잖아요.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요걸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게 되면 여긴 빨갛고 여긴 주황색이고, 그러니까 하단하고 상단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분리할 수 있게. 요거는 아이오닉 6에서 선보였던 그런 듀얼 컬러인데 요게 EV9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EV9에 적용된 실내 무드 조명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동 트렁크 사용할지 안 할지인데, 요 밑에 보시면 테일게이트 속도의 열림을 보통으로 할지 빠르게 열리게 할지 요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이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 열린 거고요. 3단계, 2단계, 1단계 이 그래픽 표시가 됩니다. 얼마나 열리는지. 그러니까 트렁크의 높이 그리고 돌리는 속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요건 뭐냐면요, 스마트 키 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3초인가 4초가 있으면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체크해 놓으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의, 여기 보시면 휴대용 기기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EV9은 이쪽에 있어요. 핸드폰 충전하는 거. 근데 여기 스마트폰 놓으셨는데 충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시켜 놓고 여기 스마트폰 놓으시면 무선 충전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엔진 스타트가 없잖아요.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이죠. 전기차니까. 전원 버튼하고 칼럼 시프트를 같이 통합시켜 놓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게 좋아요. 이게 그립이 이게 뭐 되게 소프트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그래서 많은 이동 없이 시동 걸고 바로 기어 변속하고 출발할 수 그렇죠. 있도록. 요거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고 딱 누르고 그냥 하고 가면 되니까. 하고 끄고. 자, 그리고 뒤에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여긴 좀 짧아요. 여기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밑에 이거 다 쓸 수 밑에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최대한 깊게 안 쓰려고 이렇게 디자인해놓고, 그 뒤쪽에 컵홀더, 이쪽에 컵홀더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뭐 요즘 기아가 잘 쓰는 거. 통으로 다 쓰고 컵홀더 다 쓰고. 자, 그럼 EV9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공간. 해당 차량은 가장 많이 선택하실 거예요. 벤치 시트. 그냥 기본 사양이니까. 6대4 폴딩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SUV 하면은 그냥 익숙한. 가운데 공간이 있냐. 맞죠. 그리고 팔걸이가 있냐. 그리고 팔걸이에 뭔가 달렸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수입을, 독립, 그 다음에 일반 벤치 시트. 그래서 그 구성을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일반입니다. 그래서 5인승하고 둘이 더 타서 7인승. 총 7인승짜리 모델. 7인승이다 보니까 이런 건 잘 해놨어요. 하면 3열로. 충분히 탈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욕심을 좀 더 부리면 안 온다니까. 원위치로 안 온다는 거. 맞아. 원위치까지 딱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거는 이제 메모리 기능은 없다는 거. 스마트 시트. 그러니까 어차피 전동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 수동이라도 이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겠다. 그리고 원위치 해보세요, 이거. 원위치. 하고 뒤에서 등받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슬라이딩은 안 되고 등받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뒷자리 성이 타기에는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타니까, 타면 트레버스보다는 좀 작아요. 확실히.
펠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펠리세이드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3열은 뭐 아이들이 타거나 아니면 단거리 가실 때 이용하시고, 성인이 장거리 타기에는 시트는 좋은데 시트의 착자감이나 쿠션감은 좋은데 그거 비해 레그온이 살짝 좀 아쉽다. 시트를 조금 포기했으면 돼요. 근데 시트를 또 포기는 안 해요. 시트를 되게 잘 만들었어. 등받이도 되게 좋고 쿠션감도 되게 좋고 느낌이 좋아요. 공간도 되게 잘 만들었고 컵홀더, USB 홀더 이런 거 잘 만들었고. 그래서 3열에서도 뭐 부족함은 없는데 네. 레그룸이 살짝 좀 아쉽다. 요거는 헤드까지는 다 파놔서 괜찮아요. 헤드까지 괜찮아요. 근데 요 레그룸만. 쪽에 네. 이제 그럼 2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하면 되는데 가죠. 안 가요. 네, 다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밀고. 지금 방식은 똑같아요. 앞뒤로 미시고요. 요거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게. 똑같이. 그리고 요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등받이. 펠리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자리는 괜찮아요. 이게 확실히 시트를 이번에 잘 만들어가지고 탄탄한 느낌, 약간 유럽차 느낌. 확실히 기아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쪽에서 갖고 온 세팅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의 쿠션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탄탄해요. 탄탄해요. 근데 이게 장거리 주행하거나 주행해보시면 훨씬 좋아요. 피로감이 더 줄고 쑥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허리가 좀 덜 아파. 맞아. 장거리 이동에. 그 받칠 땐 또 받쳐주니까. 받칠 때 받쳐주니까. 중간에 팔걸이. 여기 팔걸이가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팔걸이가 없어서 이걸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팔걸이가 있으면 훨씬 느낌. 요거. 후석. 요거 잘 만들었죠. 요렇게. 요거 잘 만든 것 같아. 이게 약간 미국의 밴 스타일. 그래서 기본형. 기본형. 벤치 스타일. 요거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독립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독립 시트. 독립 시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 시트는.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근데 각각의 독립이에요. 요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SUV인데도 약간의 고급 세단싸는. 그렇죠. VIP 시트처럼 쓸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코너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왜냐면 3열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짐 실기도 좋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독립 시트가 되면 저희는 일반전 기준으로 독립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또 하나가 되는 게 수입. 수입을. 그러니까 요거는 옵션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그냥 독립만 쓰고 싶은데 수입은 필요 없어. 한번 뺄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카다로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와서 보는 지금 거니까. 와서 보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요게 필요 없다. 그럼 요거 뺄 수 있으면 뭐. 그래서 수동만 조절할 수 있는 독립 시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이제 독립이죠. 네, 이것도 독립인데 이건 이제 마사지 기능 들어가면서 전도까지 다 묶여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고급사야. 얘는 없어요. 스위블이 안 돼요. 스위블이 안 되는 대신 얘는 등받이가 많이 놓여요.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릴렉션 시트가 되는 거죠. 전동으로. 근데 이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고, 대신 얘는 이제 발받침이 나오면서 딱 반쯤 누웠을 때 훨씬 편하다는 거. 그 얘는 풀플랫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도 안 돼요. 얘도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을 넣으면 얘도 안 되고 스윙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2열 시트는 풀플랫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저거 벤치 스타일 아닌 이상은. 벤치 스타일 아닌 이상 독립 시트는 여기 그냥 한 개. 왜냐면 오늘 행사 차량 중엔 독립 중에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이 없어서 그걸 저희가 볼 수는 없어서 우선은 없어서. 벤치 시트는 풀플랫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안 돼요. 된다. 그리고 스윙도 안 돼요. 스윕을 들어가면 안 된다. 팔걸이가 있냐로 구분하면 돼요. 여기 요거 있냐, 그리고 중간이 뚫려 있냐 안 그렇죠. 뚫려 있냐. 그리고 여기 좋은 건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뒤에 3명 탈 일 거의 없으니까. 맞아. 거의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레그룸 확보하고 가운데 한 사람이 타서 다리를 여기다 뻗어. 카니발이나 저희가 다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 슬라이드. 슬라이드. 와, 좋다. 이게 독립 시트의 또 옵션이네요. 나중에 이건 냉온장고도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넣어서 테이블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수납 닫고, 그다음에 길게 빼면 음료수 넣을 수 있게. 이거 다 이제 전동식이고, 이건 다 2열은 다 전동식입니다. 얘는 수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수입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조절할 수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자리를 딱 잡고 싹 눕겠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거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카니발 같은 거 하면 튜닝 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트 들어가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뒷자리 좀 더 VIP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일반 독립 시트 이거랑 다른 건 시트의 크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커요. 넓어. 더 넓고
이 등받이는 똑같은데 여기가 좌방이 넓어져서 이게 아무래도 기능이 많다 보니까 크기를 더 키워서 이 포근함을 좀 더 늘리는 그게 이제 중점을 한 것 같아요. 꺼져 있고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전동으로도 조절이 되지만 이런 옵션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순전히 다 안마 기능이네요. 그러니까 켜보면 모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등받이 난 등만 할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밖에 요것만 할래. 얘가 역할 해주는 건 마사지기는. 네, 요건 순전히 마사지. 전동은 보여드린 대로 요쪽 그냥 1열 시트 조절하듯이. 일레스티 소사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 트렁크 개폐. 자, 이렇게 열리고 뭐 3열 세워놓으면 이래요. 네, 세워놓으면 좋고. 요건 2열. 네, 이용하고 여기서 이제 접고 이렇게. 네. 익숙한 뭐 팰리세이드에서 봤거나 한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제 뭐 옵션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해당 차량은 이렇게 벤치 시트이기 때문에 3열도 이렇게 수동으로. 대신 접는 것만 되는 거. 음.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요 홀드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아, 그러네요. 요거 왜냐면 차박할 때 문을 닫으려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닫아야 맞아. 되잖아요. 근데 누워서 딱 누르면 닫을 수 있어요. 이런 편의성. 네. 이거 아울렛 옆에 딱 붙여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L2V 관련해 VTL이나 이런 이 공간 활용성에 대한 거 현대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여기도 아울렛. 그렇죠. 네, 아울렛.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 어쨌든 현대 기아의 전기차 제네시스 포함해서 차량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차량은 2열이 독립 시트. 독립 시트. 분리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이렇게 개폐하게 되면 뭐 옵션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펠리나 GV80에서 봤던 아까 거. 보자 벤치 시트는 2열만 컨트롤할 수 있게 두 개가 있었던 말이에요. 여기 3열이 하나 추가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여기가 됩니다. 3열까지 같이 할 수 있고. 이건 전동이에요. 이렇게. 네. 좀 속도가 천천히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속도는. 누르면 얘도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올리는 것도 됩니다. 올리는 것도. 그리고 이거 안 잡고 있어도 돼요. 원터치예요. 원터치라서. 이런 편의성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겠어요. 벤치 시트에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옵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트림 구성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근데 같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당겼잖아요. 얘는 전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GV80을 봤던 것처럼. 요게 이제 다른 점. 자, 그리고 EV9의 반자율 주행. EV9 출시되면서 지금 현 있는 반자율 주행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더 추가된 반자율 주행이 공개된다고 사전에 예고는 됐었는데요. 현행 지금 출시된 모델은 아니고 이 이후에 추후에 출시된 GT 라인 거기에 그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좀 더 추가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모델은 먼저 출시했던 EV6랑 반자율 주행에서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핸들 돼 있는 요 버튼 눌러주면 이게 바로 활성화돼요. 그러면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브랜드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활성을 해야만 차선 유지를 함께 쓸 수 있는 그렇게 적용을 해주는 반면 기아나 현대 그리고 제네시스는 요 차선 유지만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분리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만 조작하고 핸들은 스스로 조향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크루즈입니다.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활성화 바로 돼요.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니까 속도는 100km. 요걸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올리면 올라가고요, 내리면 내려가고, 꾹 밀고 있으면 10씩 올라가고요, 꾹 내리고 있으면 10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걸로 속도 조절.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게 되면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앞차와 거리 계산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설정한 이 버튼 다시 눌러주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기능이 계속 유지됩니다. 대신 핸들 조향해주는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잡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핸들 잡아달라는 이 메시지를 띄워주고,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고 계속 주행 이어가면 이렇게 알람까지 뜹니다.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으면 기능이 해제되니까 이때는 핸들 살짝 부타해 주시면 기능 유지되는. 그리고 하나,
뭐 요건 EV6에도 있었고, 여기 보면 주변 차량들 보이는 거 보이시죠? 계기판에. 요거는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앞차만 설정해서 지정해놓은 속도에서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은 차량 주변 460도 다 감지해서 뭐 급하게 끼어드는 차가 있더라도 조금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됩니다. 그게 이번에 EV9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요게 표시가 된다는 건 핸들 잡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신 넣어주면 인식하면, 요때는 핸들 잡지 않아도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요 기능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라인업에 적용된 요즘 적용되고 있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EV9에도 반영이 되었고, 요거보다 한 단계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추가된 새로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차후에 이제 하반기 때 출시되는 EV9 GT 그쪽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거 차량 시승하게 되면 그것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기아자동차의 대형 SUV 전기차 EV9에 적용된 기능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드알핌이었습니다.